어머님, 오늘은 제발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네가 지금 그걸 시어머니한테 하는 소리냐?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 복도에 깔려있던 붉은 카펫이 확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연 회장 문 앞 첫돌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풍선들이 둥둥 떠있는 그 사이에 지영이가 서 있었다. 머리는 예쁘게 올려 묶고 연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는데 입술은 피를 다 빨린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시 말해봐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낮게 쏘아붙이자 지영이는 눈을 한 번 꼭 감았다가 떴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그 애가 말끝마다 어머님을 붙이는 게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존댓말 속에 문이 하나씩 걸어 잠기고 있는 것 같았다. 문 안쪽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자, 아기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민준이.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박수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소리에서 내 자리는 쏙 빠져 있는 기분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가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다잡았다. 내 손주 돌잔치야. 내 아들 첫돌이고. 지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민준이 엄마라 적힌 이름표가 그의 가슴팍에서 덜컹거렸다. 알아요. 알아서 더 못 모시겠어요, 오늘은. 내가 무슨 흉측한 귀신이냐? 모시다 소리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못 모시겠다는 건 또 뭐야? 나도 모르게 말끝이 비뚤어졌다. 그때 안에서 사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가족 사진부터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아기 부모님이랑 양가 부모님 준비해 주세요. 양가 부모님.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쪽 부모들은 이미 안에 서 있겠지. 나만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어머님. 지영이가 내 눈을 피한 채 두 손을 꼭 모았다. 한복 소매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다. 오늘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짜 버틸 자신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왜 못 버텨?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지난번에도 100일 때도 그랬잖아요. 지영이 눈가가 벌써 촉촉해졌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애가 왜 이렇게 말랐냐, 젖은 제대로 먹이냐, 요즘 엄마들은 애를 장난처럼 키운다 저 그날 집에 와서 밤새 울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100일 잔치라는 서랍이 덜컥 열렸다. 형광등이 쨍하게 켜진 작은 연회장, 100일상 위에 놓인 떡과 과일, 사람들 웃음소리. 그날 나는 그저 놀리듯이 한마디 했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얘가 여리여리하네. 젖은 먹이는 거냐 분유만 주는 거냐. 요즘 아가씨들은 애 보는 법을 몰라. 내 귀에는 아직도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쯤으로 남아있었는데 지영이의 귀에는 밤새 울 만큼 박혔다는 뜻이다.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냐?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입안이 쓰게 말라갔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어머님. 지영이가 내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님 앞에 서면 제가 항상 시험지 같아요. 어떻게 안 하면 틀리고 뭘 하면 또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런 거 다 감당할 힘이 없어요. 손님도 많고 회사 사람들도 오고 친정 쪽에서도 반은 긴장해서 오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거다. 나를 문 밖에 세워두면 내가 좀 편하겠다. 내 말에 지영이 어깨가 움찔했다. 죄송해요. 오늘 하루만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 애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 나쁜 며느리 되는 거 오늘까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머님 말씀, 표정, 시선 그거 신경 안 쓰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다. 나쁜 며느리라는 말이 귀에 박히면서 동시에 나쁜 시어머니라는 말이 내 이마에 찍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딩 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뛰어나왔다. 넥타이는 한 손에 쥔 채 와이셔츠는 벌써 목 주변이 땀에 젖어 있었다. 엄마, 왜 여기 계셔? 안에 안 들어가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게 스쳤다. 그래, 그래도 내 편은 하나 있다. 나는 지영이 쪽으로 턱을 쑥 들이켰다. 내 마누라한테 직접 들어봐라.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준호 씨, 일단 들어가서. 지영이가 급히 끼어들려 하자 나는 더 크게 말했다. 내 며느리가 그러더구나. 나보고 오늘은 들어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더라. 손주 돌잔치 망치기 싫으면 시어머니는 없는 게 낫겠다나. 준호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다. 지영아, 진짜야? 지영이 눈을 한번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그랬어. 그러고는 덧붙였다. 당신도 알잖아. 나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유 때문에 허리도 다 나가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런데 매번 어머님 앞에서 웃으면서 저 잘하고 있어요. 연기하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엄마를 쫓아내. 준호 목소리도 조금 날카로워졌다. 쫓아내. 그 단어가 내 가슴팍을 탁 치고 지나갔다. 아까 지영이가 썼던 말보다 이게 더 정직한 표현 같았다. 지영이는 준호 쪽을 잠깐 쳐다보고 내 쪽을 보고 양쪽을 오가며 말했다. 쫓아낸다는 말 저도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오늘 어머님 들어오시면 전 또 어머님 눈치 보면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친정 식구들은 그건 오고 또 불편해하고 결국 이 자리 전체가 저한테는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해서 좋구나. 나는 웃음이 났다. 웃기 때문이 아니라 안 웃으면 울 것 같아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나 한 사람 안 들어가면 지옥이 천국 되겠다? 좋지 뭐. 그런 중요한 자리를 나 때문에 망치면 안 되지. 준호가 당황해서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 앞에서 막고 있잖니. 나는 팔을 쏙 빼냈다. 나도 너처럼 바보는 아니라서 눈치 정도는 본다. 안에서 사회자가 다시 외쳤다. 자, 이제 곧 가족분들 입장 도와드릴게요. 아기 엄마 아빠 준비해주세요. 직원 하나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힐끗 내다봤다. 서 있는 우리 셋을 보더니 곧 눈치껏 다시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힐 때 안에 환한 조명이 휙 하고 끊겼다. 우리 셋만 남겨진 어두운 복도가 이상하게 폐허처럼 느껴졌다. 엄마 일단. 준호가 말문을 열자 내가 딱 잘랐다. 너는 가라. 손님들 기다리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만 지금. 중요하지. 나는 웃었다. 너희한테는 오늘이 얼마나 큰 날인데. 회사 사람도 오고 거래처도 오고 장인어른 친구도 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효자 소리 들으려면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두는 정도는 감수해야지. 엄마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준호가 이마를 눌렀다. 지영이가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제 진심도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들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이제는 어머님 얼굴만 봐도 긴장이 돼요. 오늘처럼 사진 찍고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 날에는 그 긴장이 2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으면 피하면 그만이지. 내가 피하면 나는 맞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고. 내가 중얼거리자 지영이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맞는다는 표현은 좀. 아니 맞는다고. 그래야 모든 게 설명이 되거든. 나는 내 가슴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너무 세게 쓸어내렸는지 가슴께가 욱신거렸다. 나 있으면 내가 힘들고 나 없으면 내가 편하고 그럼 정답은 간단하지. 내가 없으면 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은 날에는 준호가 발을 동동 굴렀다. 엄마, 내가 둘 다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 지영이도 지금 예민해서 그러는 거야. 안에 들어가서 일단 자리에 앉고 손님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물었다. 그 다음에 언제? 사진 다 찍고 떡도 나눠 먹고 사회자 멘트도 다 끝나고 애 돌잡이도 다 끝나고 손님들 다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 집에 돌아가서 와, 오늘 엄마한테 좀 심했지 하고 소주 한 잔 따라 마시며 얘기할 거지.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바쁘고 피곤하고 애 보느라 정신없어서 있겠지. 둘 다 조용해졌다. 내 말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아마도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어두운 겨울 하늘이 보였다. 바람에 현수막이 흔들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엄마, 그래도 애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않겠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 한복 입은 거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 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 나는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글씨도 못 쓰는 손주 이름을 달력칸에 또박또박 써넣으면서 혼자 웃었다. 민준 첫돌. 보고 싶지. 내가 아주 낮게 말했다.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버스 2번 갈아타고 택시비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지하철로 한 번 더 돌려서 왔다. 멀미하면서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괜찮더라.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을 꼭 쥐었다. 종로에서 맞춰온 작은 아기 금반지, 그리고 아기 양말 몇 켤레, 장난감 딸랑이.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며칠 동안 이것저것 둘러보며 이게 낫겠나 저게 낫겠나 고민했던 시간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들어오실 거예요? 지영이가 조심스레 묻는 소리에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울컥 울음이 올라온 아이처럼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눈동자 안에는 두려움이 더 컸다.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두려움. 혹시라도 들어오셔서 또 뭐라고 하실까 바라는 것. 그걸 보는 순간 내 발이 딱 굳어버렸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길 들어가면 너는 오늘 내내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겠구나.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리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내가 뒤에서 뭐라고 할까 신경 쓰이고. 그렇지? 지영이가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늘 고문은 하지 말자. 내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니까. 사람끼리 이 정도 양보는 할 수 있지. 엄마.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나를 봤다. 너는 안으로 들어가. 나는 그 애의 넥타이를 슬쩍 잡아 올려 메어주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티나지 않게 다듬었다. 넥타이 이렇게 삐뚤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사진 남는 날이잖니.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진짜지. 나 농담 안 한다. 나는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고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대신 나중에 오늘 사진 찍은 거 있으면 한 장만 카톡으로 보내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게. 엄마 그냥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지영이랑. 됐어. 너 지금 누구 체면 먼저 챙기고 싶은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손사래를 쳤다. 장모님도 오셨을 거 아니냐? 회사 사람들도 오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 울고불고 하는 꼴 보기 싫지? 그러니까 나 하나 없는 게 더 쉬운 거야. 인정해라. 그게 현실이야. 준호 얼굴이 굳어졌다.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때 또다시 문이 열리고 직원이 얼굴을 내밀었다. 저 아기 부모님 찾고 있는데요. 손님분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지영이가 반사적으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의 떨림이 쏙 빠져 있었다. 일단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안도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이 이 둘에게는 얼마나 편한 길인지,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나에게는 얼마나 차가운 문짝으로 느껴지는지. 가라. 나는 더 이상 웃지도 않고 말했다.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나 때문에 시간 끌지 말고. 엄마. 괜찮다. 나는 지영이 쪽을 힐끗 보고 말을 덧붙였다. 며느리 말이 맞을 때도 있어. 오늘은 그날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카펫이 발밑에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깨를 펴고 걸으려 했지만 자꾸 등이 굽어졌다. 마치 누가 뒤에서 살짝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넌 저쪽이 아니야 하고 밀어내는 손길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다. 1층 버튼에 불이 들어오자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다. 654.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지영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꼭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언젠가. 그 단어가 더 허무하게 들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 문틈 사이로 잠깐 준호 얼굴이 보였다.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이 조금 열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마침내 귀 속이 조용해졌다. 대신 심장 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내려온 사람 같았다. 위층에서는 돌잔치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 웃음이 터질 텐데 여기 로비는 겨울 냄새만 가득했다.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확 얼굴을 때렸다. 건물 입구 옆에는 커다란 트리가 서 있었고 반짝이는 전구 사이로 금빛 리본이 넘실거렸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 나는 입구 옆 벤치에 살포시 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만 바라보았다. 가위로 딱 맞게 잘라붙인 선물 포장지, 리본을 너무 세게 묶었다가 다시 풀고 느슨하게 묶은 흔적. 이걸 들고 들어가서 민준이 손에 끼워줬어야 하는데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 장면을 상상했었다. 내가 반지를 꺼내며 말하는 장면. 아이고, 우리 민준이 손에 이게 맞으려나. 뭐 나중에 커도 돌 반지는 평생 간다. 이건 할미가 해준 거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말까지 준비했었다. 근데 그 대사를 들을 사람은 위층에 있고 나는 여기 아래에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니 돌잔치 시작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다. 저 위에서는 지금 입장 순서 맞추고 사회자가 멘트 점검하고 사람들 자리에 앉고 있을 것이다. 문득 진짜 웃긴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저 위에서 내가 안 들어간다고 화낼까봐 걱정하고 있을까? 그러자마자 바로 스스로 답했다. 아니, 아마도 금방 있겠지. 연말이라 그런지 길 건너편 카페에서 캐럴이 흘러나왔다. 징글벨 징글벨. 노래는 신나는데 내 속은 하나도 신나지 않았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온 것이다. 오늘 우리 민준이 첫돌이에요. 사진 하나가 같이 올라왔다. 연회장 안 풍선과 현수막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준호, 지영, 그리고 한복 입은 민준이. 그 뒤로 양가 부모들이 서 있었다. 나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다. 장인 장모 얼굴이 보였다. 지영이 엄마는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분홍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준호 옆에는 내 자리가 비어 있었다. 대신 내 대신인 것처럼 서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그 자리는 구겨진 공기처럼 휑했다. 그래도 잘 어울리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다. 그 밝음 속에 내 그림자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쇼핑백 안에서 반지가 든 작은 케이스를 꺼내 손바닥 위에서 굴려봤다. 금색이 겨울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민준아. 나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미가 첫 선물은 문 밖에서 주게 됐네. 입술 끝이 떨렸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올 정도의 힘조차 오늘은 바닥난 것 같았다. 나는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위 어딘가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또 한 번 울리는 것 같았다. 자, 우리 아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박수 한 번 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 박수 소리 틈에 내 박수는 끼어들지 못한다. 그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이 문 밖에 남겨진 오늘이 내 마음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지, 그리고 또 어디로 밀어 올릴지. 그건 이 벤치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어 본 다음에야 알게 될 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던 순간 준호 얼굴이 문틈 사이로 잘려나가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내가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불안까지 스멀거리기 시작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평소 같으면 춥다, 늙으니 날씨가 더 매섭다며 투덜거렸겠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기만 들이켰다. 깊게, 아주 깊게.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웅웅 울릴 정도였다. 건물 앞 벤치에 다시 앉으니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눈에 띄게 차려입은 아이들, 근사하게 꾸민 엄마들, 큰 화분을 들고 서성이는 친척들. 그 모든 사람을 나는 바라보는 쪽이었고 그들은 바라보여지는 쪽이었다. 나는 그 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끼어 있었다. 잠시 손에 든 쇼핑백을 내려다보다 작은 금반지가 든 케이스를 한 번 더 열어봤다. 금빛 반지가 반짝였다. 민준이가 태어난 날 준호가 보낸 사진을 생각했다. 엄마, 민준이 태어났어. 3.4kg. 건강해.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지하철에서 울 뻔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챌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손등으로 눈을 훔쳤던 기억이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이를 몇 번 봤나? 딱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그중 절반 이상은 지영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준호는 늘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고개를 숙이고 제자리에서 양손을 비볐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 엄마 어디야?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가락이 막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얼마 후 카톡이 또 왔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5분이면 나갈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준호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바쁘면 바쁜 대로 하고 들어가. 내가 기다리라고 했냐? 중얼거려도 허공에서 머뭇거리는 소리만 나왔다. 그런데 정말 5분쯤 지나자 준호가 헐레벌떡 내려왔다. 엄마, 왜 답 안 해? 어디 아파? 왜 안 들어와? 준호 얼굴엔 걱정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쇼핑백을 가만히 들어 보여주었다. 그 안에 담긴 반지 상자가 달그락 흔들렸다. 이거 너 가져가라. 준호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뭐야, 갑자기 왜? 민준이한테 주고 와. 돌반지. 엄마가 직접 줘야지. 왜 나한테? 나는 이제 가려고 한다. 내 말에 준호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들어오면 되잖아. 내 마누라가 싫다잖니. 나는 쇼핑백을 준호 품에 밀어 넣었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걸 즐기는 성격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영이가 말이 좀 심했지. 근데 그건 내가 그의 편이라서 그렇지.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준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잠시 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 사실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힘든 사람은 지영이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힘든 거 알지. 근데 지영이가 엄마 말이 부담된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를 문 밖에 세워도? 그게 최선은 아니었지. 근데 지영이는? 지영이. 나는 준호 말을 끊었다. 너는 너희 집에서 지영이 얘기만 하고 사냐? 너희 엄마 얘기는? 나는 내 인생에서 몇 번째냐? 준호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밀어올렸다. 너 결혼하고 나서 내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내가 나한테 먼저 연락한 적이 몇 번이나 되냐? 내가 먼저 엄마 보고 싶다고 한 적 있어? 아프다고 말한 적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내 입에서 이상하게 차가운 말이 나왔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냥 옵션이 된 거지. 준호가 크게 눈을 뜨고 말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해? 난 한 번도. 말은 그렇지.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근데 너희 행동은 늘 그렇게 보여. 준호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분명 반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대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진짜 미안해. 그 말이 겨울 바람처럼 스쳤다. 차갑고 짧고 오래 남지 않는 미안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위층 연회장 창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서 웃는 민준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그 얼굴은 오늘 내가 직접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돌아가라. 내가 말했다. 손님들 기다릴 테니. 엄마 제발. 준호야.
나는 아이 때 불러주던 방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준호가 이상하게 멈칫했다. 내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그냥 들어가. 그리고 나는 쇼핑백을 그의 손 안에 꼭 쥐어줬다. 민준이한테 그 반지만 잘 전해줘라.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잠시 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런데 엄마 끝나고 바로 전화할게. 절대 그냥 가지 마. 나랑 꼭 얘기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연회장으로 걸어갔다. 그가 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문이 꽝 하고 닫혔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이상하게도 내 귀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사회자 멘트 같은 게 멀어지고 대신 내 숨소리만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벤치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준호와도 지영이와도 심지어 민준이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내가 점점 뒷문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가 만져졌다. 지갑 안에 넣어둔 지영이의 결혼식 청첩장이었다. 청첩장 뒤에는 내가 적어둔 문구가 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 그리고 새 식구 지영이.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이다. 그 문구를 썼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난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언제부터 너희 편이 아니게 된 거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돌아왔다. 잡음처럼 끈질기게.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다. 나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벤치에서 몸을 조금 웅크렸다. 그때였다. 문득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지영이에게 처음 했던 말.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때 지영이 얼굴이 어땠는지,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게 정말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우습고 바보 같았다.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했구나. 하지만 나도 힘든데. 두 감정이 가슴에서 부딪혀서 바람보다 더 아프고 더 차가웠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가족 단톡방. 돌잡이 시작합니다. 영상이 올라왔다. 나는 보지도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건물 쪽으로 등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려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몇 걸음도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 한쪽이 묻기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걸까? 돌잔치에 할머니 이름도 없게 되는 걸까? 나중에 민준이가 크면 오늘 이야기를 들을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창문은 환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넌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듯한 차갑고 거친 빛.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까와는 다른 형태의 아픔이 가슴에 밀려오는 것을. 나는 지금 버림받은 기분이구나. 아무도 그런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멋대로 느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감정이라는 건 이성보다 먼저 훅 들어오는 것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느리고 무거운 감정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 감정은 절망이었다. 이제 나는 그 절망을 어떻게 견디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올라갈지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나는 곧 다가올 절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몇 걸음 더 옮기려는데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졌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아주 멀리서 부른 것처럼 희미하게 귓가를 스쳤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처음엔 내가 들은 게 맞는지도 헷갈렸다. 뒤돌아서자 지영이가 연회장 문 앞에 서 있었다. 눈밑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화장까지 번져 초췌해 보였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왜 내려왔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지영이는 양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한복 치마가 발목에 엉켜 작은 바스락 소리를 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영이는 그걸 보고 한숨 쉬듯 멈춰섰다. 어머님 잠깐만 제 말 좀 더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지영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 그대로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큰 실수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실수? 목소리 속에 서늘함이 묻어났다. 지금 와서 그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영이가 눈을 들어 나를 봤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미안함도 어떤 결심도 동시에 섞여 있었다.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 드린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내 입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영이도 아마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상처는 내가 천천히 말했다. 한 번 주면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때 연회장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 나왔다. 아이들 웃는 소리, 박수 소리, 부모들 떠드는 소리. 그 모든 게 지영이 목소리를 밀어냈다. 돌잔치 내가 가야 할 자리 아니냐? 내가 손사래를 쳤다. 손님들은, 내 부모님은 너 없어서 찾아다닐 텐데. 지금 어머님한테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단호함에 잠시 말이 막혔다. 왜? 내가 턱을 조금 들어 올렸다. 왜 나한테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데? 지영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어머님이 우리 가족이니까요. 심장이 순간 턱하고 멈춘 것 같았다. 가까스로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왜? 내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런 사람을 문 밖에 세워뒀냐? 지영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음을 참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앞에 서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저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무서워? 네.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나는 말을 잃었다. 지영이는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어머님 앞에 서면 저는 늘 부족한 며느리 같았어요. 뭐든지 틀릴까봐, 어머님이 또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점점 어머님 눈을 못 맞추게 됐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얼굴을 치며 추위를 가져왔지만 가슴 안쪽은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네가 무서워서 날 쫓아냈다 그 말이냐?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큰 잘못. 그 말과 동시에 지영이가 두 손을 앞에 내밀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손을 잠시 바라봤다. 그 손은 아기 한 명을 살고 울리고 재우고 먹이고 버티며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 사람으로서 견뎌온 흔적이 묻어 있었다. 사과? 내가 담담히 물었다. 그게 지금 와서 통할까? 지영이는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오늘만큼은 어머님이 우리 가족 사진에서 빠져 있는 게 제가 만든 가장 큰 잘못 같아서요. 그 말이 내 마음 한가운데를 쿡 찔렀다.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없었다. 그게 너무도 정확하게, 너무도 잔인하게 사실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흐린 겨울 하늘은 마치 오래된 천장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지영이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 오늘 많이 틀렸죠? 근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나는 눈을 내리깔고 잠시 기다렸다. 뭔데? 지영이가 내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다. 오늘 민준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어머님이 없으면 나중에 민준이가 커서 사진 보면서 묻게 될 거예요. 그의 눈빛이 떨렸다. 왜 우리 할머니는 없어요? 라고. 나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다. 내가 상상하던 장면이 지영 입을 통해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디선가 큰 문이 하나 툭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안에서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감정들 가운데 가장 선명한 건 의외로 분노도 서운함도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이었다. 그 외로움이 지영이 말 한마디에 툭 하고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지영이가 숨을 멈춘 듯 멈칫했다. 같이 찍자고 했지. 그의 눈빛이 다시 번쩍했다. 그럼 들어오시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 그래. 오늘만 들어가겠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돌려 연회장 입구를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 조명은 여전히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내 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자 지영이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애가 내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복도 끝에서부터 따뜻한 체온이 내 팔로 전해졌다. 그 온기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붙잡고 버티던 절망의 빙점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문 앞에 섰다. 손을 살짝 올려 문을 미는 순간 복도와 연회장을 가르던 경계가 사르르 풀렸다. 그 경계선을 넘는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제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떤 희망의 조각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문은 다시 열리고 있었다. 연회장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 말소리가 한꺼번에 훅 쏟아져 들어왔다. 내 귀가 순간 얼얼해졌다. 너무 다른 온도였다. 바깥 복도는 겨울이었고 이 안은 이미 봄처럼 환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기 직전 지영이가 한 번 더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나는 대답 대신 한 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이상할 만큼 뜨겁게 느껴졌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자, 우리 민준이 돌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곧 가족사진 촬영이 있으니 가족분들은 앞으로. 그때 사회자 눈이 나를 발견했다. 아,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간 연회장이 통째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에 내 발이 잠시 멈칫했다. 지영이가 내 팔을 잡고 살짝 밀었다. 괜찮아요. 가요, 어머님. 나는 천천히 나아갔다.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내 쪽으로 뛰어왔다. 엄마. 준호가 거의 달리다시피 와서 내 앞에서 멈췄다. 눈에 얼룩이 남아있었고 뭔가 말을 잔뜩 쌓아놓은 얼굴이었다. 나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진 찍는다며. 늦으면 안 되지. 준호 얼굴이 순간 망가졌다. 입술을 꽉 깨물더니 3번이나 숨을 삼켰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어쩐지 전보다 더 숨이 막혔다. 고마워? 그 고마움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을 툭 찔렀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 촬영 자리로 다가가자 장인 장모가 나를 보며 반가운 듯 인사했다. 아이고, 어머님 오셨네요. 함께 찍어야죠. 그들이 먼저 배려를 보이니 왠지 더 민망해졌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자리에 서자 사진사가 손을 흔들었다. 자, 모두 가운데 좀 더 모여주세요. 조명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민준이는 지영 품에서 통통한 볼을 실룩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환했다. 나는 순간 그 모습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눈가가 뜨거워지면서 카메라가 아니라 민준 얼굴만 보였다. 사진사는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셔터가 울렸다. 그 몇 초가 무슨 마법처럼 느껴졌다.
한참 문 밖에 서 있던 내가 지금은 가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지영이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민준이 안아보실래요? 나는 깜짝 놀라 지영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아까의 두려움이 없었다. 눈밑이 붉었지만 한결 편안한 얼굴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 작은 아이가 내 품에 안겼다. 민준 몸에서 고소한 아기 냄새가 났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 아이고, 우리 민준이.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너무 떨렸다. 민준은 내 어깨에 얼굴을 툭 기대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내 뺨을 살짝 만졌다. 그 순간 나는 참아냈던 감정이 훅 무너졌다. 그래. 할미가 왔다. 눈물이 똑 떨어졌다. 나는 서둘러 닦았다. 사진사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지영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기 앉아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민준을 준호에게 넘겨주고 지영과 함께 복도 끝 조용한 소파로 향했다. 지영이 말문을 열었다. 어머님, 저 오늘 많이 틀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영이는 양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말했다. 저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로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을 때 굳세고 일 잘하고 손 큰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는 뜻밖의 말에 잠시 눈을 깜빡였다. 지영은 말을 이어갔다. 근데 어머님 앞에만 서면 자꾸 제 부족한 점이 보이고 제 실수만 커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님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나는 입술을 조금 달싹였다. 나도 몰랐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도 말했어야 했는데. 오늘처럼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어머님한테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지영 얼굴을 보니 그 애도 하루 종일 울고불고 고생한 티가 났다. 너도 힘들었겠다. 조심스럽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지영이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많이 외로우셨죠.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영이 그 말을 내 입에서 꺼내기 전에 먼저 말했다는 게 뭔가 묘하게 가슴을 뜨겁게 했다. 나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외로웠다. 내가 고백하듯 말했다. 아들 키워서 장가 보내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뒷전되는 건가 싶어서. 지영은 살짝 내 손등에 손을 올렸다. 아닙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나는 지영 손을 한번 바라보다가 도망치듯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지영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지영을 똑바로 보았다. 다시? 지영은 또박또박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도 저도 서로한테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 기대가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간 가슴속이 헉하고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래. 나는 말했다. 나도 그게 좋겠다. 그 말이 나오자 지영 얼굴에 따뜻한 표정이 퍼졌다. 그 표정은 처음 보는 지영 얼굴이었다. 준호가 연회장 안에서 손을 흔들었다. 엄마, 지영아, 돌잡이 시작한대. 지영이 눈물을 싹 닦고 일어섰다. 가요, 어머님.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연회장 문으로 다시 걸어가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리 훨씬 가벼웠다. 돌잡이 테이블 앞에 섰을 때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준호는 내 옆에 서서 속삭였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는 준호 손등을 살짝 쳤다. 됐다. 너희 둘이 잘 살아라. 민준이 잘 키우고. 준호는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가 말했다. 자, 민준이. 무엇을 잡을까요? 민준이 앞으로 기어가더니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실타래를 움켜쥐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가가 다시 젖었다. 길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그 순간 마음속에 평소에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말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나도 오래 살고 싶구나. 오늘 같은 날 이 아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영과도 다시 웃고 싶었고 준호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돌잔치가 끝나고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와 말했다. 엄마 사진 보낼게. 이거 오늘 찍은 거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사진 속에는 민준을 아는 지영, 그 옆에서 웃는 준호, 그리고 그 둘 옆에서 어색하지만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는 내가 있었다. 배경엔 민준이 첫돌을 축하합니다. 문구가 크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사진을 천천히 저장했다. 앞으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오늘 문 밖에서 느꼈던 그 절망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이 따뜻한 순간만 남기를 바랐다. 지영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응?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100일 돌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어머님 자리 비워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그리고 지영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오늘 문 밖에서 느꼈던 절망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건 미움도 서운함도 아닌 결국 사랑이었다.